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돈 때문에 30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나 대박 났어. 이제 당신 같은 늙은 여자랑은 급이 안 맞아. 하루아침에 30억 자산가가 되어 아내를 맨발로 내쫓은 남편. 그리고 젊은 내연녀와 새 출발을 꿈꾸던 그 남자. 과연 그의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아내는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피눈물 나는 배신과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복수극.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보, 미안해. 오늘도 저녁이 라면이라서 30년 전 신혼 초의 일입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장마철이면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죠. 남편은 늘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당신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고 내가 꼭 성공할게. 성공해서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때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웃으면서 추억하자. 저는 그 약속 하나 믿고 파출부, 식당 보조, 공사장 한바지 일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손님이 남긴 밥뿐이었고 새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벌벌 떨었습니다. 오로지 남편 기죽지 않게 좋은 양복 입히고 따뜻한 밥 먹이는 게 제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의 집 청소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들어왔는데 남편이 방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으악, 여보, 여보, 이것 좀 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이 어디 다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빨간 불기둥 보이지? 내가 사둔 코인이랑 주식이 오늘 하루 만에 10배가 뛰었어. 네, 10배라니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의 계좌는 미친 듯이 불어났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들이 연달아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최종 수익금 30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우리 통장에 찍혔습니다. 여보, 만세. 이제 우리 부자야. 지긋지긋한 가난 끝이라고.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복을 주시는군요. 이제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가장 먼저 바뀐 건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아줌마,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야? 내가 30억 자산가인데 아직도 김치찌개야? 남편은 밥상을 걷어차며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시끄러워.
입맛 떨어지게. 나가서 소고기나 사 먹을 거야. 남편은 저를 두고 혼자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설레는 마음에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 들어선 순간 남편은 저만치 앞서 걸으며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여보, 같이 가. 제가 팔짱을 끼려 하자 남편이 질색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 왜 이래?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왜? 부부끼리 팔짱도 못 껴? 거울 좀 봐라. 내 꼴이 어떤가? 옷은 그게 뭐냐? 어디 시장 바닥에서 주워 입었어? 남편은 명품관 직원들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비웃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에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걸치면서도 제가 스카프 하나를 만지작거리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려놔. 그거 너한테 안 어울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더 비참해지는 걸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어디야? 보고 싶어. 차 안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전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오빠라니. 당신 여자 생겼어?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비즈니스 파트너야. 거래처 직원이라고. 너는 의부중 있냐? 왜 사람을 의심해? 비즈니스 파트너가 오빠라고 불러? 보고 싶다고 해? 아, 시끄러워. 운전하는데 재수없게. 남편은 차를 급정거하더니 저에게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내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려. 저는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남편이 바람난 게 확실해지자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라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직접 담근 김치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왔냐? 거기다 둬라.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이가 요새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야,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돈 좀 벌고 나니까 인물이 훤해지더라. 근데 너는 뭐냐? 관리도 안 해서 쭈글쭈글하고 볼품없잖아.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다 여자가 못나서 그런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그동안 어머니 병수발 다 들고 제 부모처럼 모셨잖아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고 옛날 일 들먹이지 마라. 듣기 싫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김치통을 발로 툭 찼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냄새난다. 내 아들이 백화점 지하에서 파는 비싼 김치 사다 놨어. 내가 만든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 그냥 집에 가라. 나 드라마 봐야 한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TV 소리, 그리고 닫힌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제가 만든 김치통.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가족도 없다는 것을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한 통 속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대놓고 외박을 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등기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이혼 소장.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저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유는 성격 차이와 의부증.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바람은 당신이 피우고 왜 내가 유책 배우자야? 나 이혼 못해. 절대 안 해. 그러자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이 아줌마가 말이 안 통하네. 자기가 와서 해결 좀 해봐.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그 김 실장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오빠가 왜 질렸다고 했는지 알 것 같네. 피부 관리 좀 하시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언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도장 찍으세요. 오빠가 위자료는 없대요. 뭐? 위자료가 없어? 네. 오빠 재산 다 제 명의로 돌려놔서 소송 걸어봤자 언니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냥 몸만 나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피곤하게 하세요? 그녀는 마치 자기가 이 집 주인인 양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거들었습니다. 들었지? 김 실장 말이 법이야. 법대로 해봤자 넌 국물도 없어. 변호사 살 돈도 없잖아.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쁜 년놈들, 천벌 받을 거야.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자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아! 저는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끌어낼 거야. 남편은 정말로 용역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모님, 좋은 말 할 때 나가시죠. 그들은 제 옷장을 뒤져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대충 쑤셔 넣더니 저를 현관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쾅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슬리퍼 차림으로 쫓겨난 저. 입김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과 그 여자가 와인 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하, 드디어 갔네. 속이 다 시원하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갈 곳도 돈도 가족도 잃은 밤.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내들이 웃고 떠드는 그 입에서 비명이 나오게 해주겠다고. 도끼를 품은 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쫓겨난 첫날 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주머니 구석에 박혀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 단돈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싶었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내일은 정말 굶어야 한다는 공포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1,000원짜리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사서 허겁지겁 배를 채웠습니다. 목이 메어서 우유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게 이런 맛일까요? 잠을 자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비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지하철역 공중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혹시나 쫓겨날까봐, 혹시나 누가 볼까봐 공포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와 대걸레질을 하며 투덜거리셨습니다. 에이, 냄새나. 어떤 노숙자가 또 다녀갔나? 그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번듯한 아파트 사모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화장실 냄새나는 노숙자 취급이라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변기 물을 내리며 저도 같이 쓸려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여자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나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긴 왜 죽어. 보란듯이 살아서 내들 망하는 꼴 꼭 보고 죽을 거야. 저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식당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유, 우린 젊은 사람 써요. 나이 먹어서 힘쓰겠어? 가요 가. 그렇게 며칠을 굶으며 거리를 헤매다 어느 낡은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욕쟁이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아, 설거지가 이게 뭐야? 밥풀이 그대로 있잖아. 당장 나가. 설거지하던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던지고 나가버리더군요. 할머니는 씩씩거리며 설거지통을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뭐야? 거짓골을 해가지고는. 할 줄은 알아? 시켜만 주세요. 밥 한 끼만 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설거지.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고무장갑 낄 새도 없이 맨손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제 손놀림을 보던 할머니가 슬그머니 국밥 한 그릇을 내미셨습니다. 먹고 해라. 그릇 뚫어지겠다. 그 국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주방 참모님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깍두기 담글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할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시더군요. 망할. 내일부터 깍두기 없으면
장사공 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저기, 할머니, 제가 한번 담가 볼까요? 저희 친정 엄마 비법이 있어서요. 네가 설거지나 하던 네가 에라 모르겠다. 재료 버리면 네 일당 없다. 저는 걷어붙이고 물을 썰었습니다. 배와 양파를 갈아 넣고 멸치 액젓으로 감칠맛을 낸 제 특제 양념으로 버무렸습니다. 잠시 후 맛을 본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네, 맛이 없나요? 아니, 이거 완전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인데 기가 막히네. 그날부터 저는 설거지가 아닌 주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 깍두기 좀 더 줘요. 이 집 깍두기 때문에 온다니까? 따로 팔면 안 돼요? 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너 여기서 썩기 아깝다. 내 가게 앞에 매대 하나 내줄 테니까 본격적으로 반찬 장사해봐. 그것이 제 인생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내연녀 김 실장은 정말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명품 가방, 다음에는 외제차를 요구하더니 점점 단위가 커졌습니다. 자기야, 오빠 친구라는 그 김 사장 말이야. 너무 촌스럽지 않아? 오빠 물 흐리는 것 같아. 만나지 마. 그녀는 남편 주변에 충고해주는 친구들을 하나둘씩 다 쳐냈습니다. 남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려버린 거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남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특급 정보인데. 내 사촌 오빠가 국토부 다니잖아. 이번에 여기 그린 벨트 풀린대. 지금 사두면 10배는 기본이야. 10배? 응. 근데 이게 비밀 정보라 시간이 없어. 이번 주까지 잔금 안 치르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대. 남편은 이미 돈맛을 본 상태라 더 큰 돈에 대한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억? 지금 있는 건물들 팔고 대출 조금만 당기면 될 것 같은데. 50억?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어야 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남편에게 그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빠 못 믿어? 나 사랑한다며? 이거 대박 나면 우리 하와이 가서 평생 놀고 먹자. 응? 그놈의 사랑 타령. 남편은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당장 건물 내놓을게. 우리 하와이 가는 거야. 바보 같은 인간. 그 건물이 자기 무덤이 될 줄은 모르고 일주일 뒤 모든 건물이 팔리고 현금 50억이 마련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그녀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몽땅 이체했습니다. 오빠, 계약은 내 명의로 해야 세금 덜 나오는 거 알지? 나 믿지? 그럼 믿지. 우리 자기가 알아서 잘하잖아.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전 재산을 넘겨주고는 뿌듯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야 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어디 갔어? 운동 갔나? 남편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고가 그림들이 사라졌습니다. 장식장에 있던 양주들도, 안방 화장대에 있던 보석함도, 설마. 등골이 오싹해진 남편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물론이고 남편의 명품 시계, 현금 뭉치까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미친 듯이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 잔액 조회, 잔액 1250원. 으아. 남편의 비명이 텅 빈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땅 투자도 그린벨트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생님, 자의로 이체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작정하고 튀었는데 못 잡아요. 남편은 경찰서 바닥에 대자로 뻗어 통곡했습니다. 내 돈, 내 50억. 여보, 김 실장, 아니 이 도둑년아. 하지만 돌아오는 건 경찰관의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살던 펜트하우스는 월세가 밀려 쫓겨났고 카드값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닿은 곳은 서울역 지하도였습니다. 노숙자 생활 일주일 차.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텔 뷔페가 맛이 없네 만회하며 투정을 부렸는데 지금은 누가 먹다 남긴 햄버거 포장지만 봐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누군가 버린 컵라면 용기가 보였습니다. 국물이 조금 남아있더군요. 남편은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허겁지겁 그 국물을 마셨습니다. 아, 맛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국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다른 노숙자가 소리쳤습니다. 아, 이씨, 그거 내 구역이야. 어디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내 쓰레기통을 뒤져. 펑 마이너스. 남편은 얻어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여보. 자기도 모르게 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쫓아낼 때 당신도 이렇게 아팠을까? 맨발로 쫓겨날 때 이렇게 추웠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신문지를 덮어쓰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노숙 생활 6개월 차. 남편은 이제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떡이 져서 엉겨붙었고 옷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역 노숙자들 사이에서 솔깃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저기 윗동네 시장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 알지? 거기 사장님이 천사라더라. 밤 9시 마감때 가면 남은 반찬이랑 밥을 도시락으로 싸서 공짜로 나눠준대. 진짜? 고기도 줘? 제육볶음도 준다더라. 가자, 늦으면 없어. 고기라는 말에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죽기 살기로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대박 반찬이라는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마감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유리창에 얼굴을 딱 붙이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아, 배고파.
빨리 좀 나오지.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퇴근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히들 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으로 보이는 여자가 가게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세련된 코트에 윤기 흐르는 머릿결. 한눈에 봐도 성공한 귀부인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체면이고 뭐고 그 여자 앞으로 기어가다시피 달려들었습니다. 사모님, 아이고 사모님, 적선 좀 하십시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밥 좀 주세요.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손을 비볐습니다. 그 여자의 구두 끝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익숙한 목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목소리.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여자의 얼굴. 그것은 바로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조강지처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 남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을 본 것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3년 전 맨발로 쫓아냈던 그 초라한 아줌마가 지금 내 눈앞에 사장님이 되어 서 있다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하고 극적인 재회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남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성공했구나. 저 가방 다 명품이야. 이 가게도 꽤 커 보여.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당황함은 사라지고 특유의 뻔뻔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마누라 아니야. 세상에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사장님이 되셨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누구세요? 누가 당신 여보야? 당신 나랑 이혼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능글맞게 웃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에이, 왜 이래? 서류 쪼가리가 뭐 중요해?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30년이야, 30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지. 안 그래? 나 사실 당신 찾으려고 엄청 고생했어.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내 연녀랑 괌으로 여행 가서 히히덕거리던 사진 내 친구들이 다 봤는데?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표정을 싹 바꾸며 비굴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다 오해야 여보. 사실은 그 김 실장 그년이 나를 협박해서 그런 거야.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년이 꽃뱀이라서 내가 홀린 거라고. 내 마음은 항상 당신뿐이었어. 믿어줘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갈 데도 없고. 당신 가게 방 하나 남지. 거기서 당분간만 지내게 해줘. 응? 자기가 저지른 죄를 남 탓으로 돌리고 이제 와서 기생충처럼 달라붙으려는 저 신부.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치던 밤의 하늘,
오늘 풀어야겠습니다. 닥쳐. 제 고함 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가족? 부부? 당신 입에서 그따위 소리가 나와? 기억 안 나? 나 쫓아내면서 뭐라 그랬어? 늙고 냄새나서 싫다며, 격이 안 맞아서 숨 쉬는 것도 역겹다며, 당신이 그랬지. 나보고 거지같이 살 거라고, 평생 남의 집 설거지나 하면서 빌어먹을 거라고 저주했지. 남편은 제 기세에 눌려 움찔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건 홧김에. 홧김에 30년 조강지처를 빈털터리로 내쫓아? 그것도 모자라서 용역 깡패까지 불러? 야, 이 나쁜 놈아. 짐승도 제 짝은 안 버려.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알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창피했는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씨, 말 좀 곱게 하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근데 너 돈 많잖아. 반찬 가게 사장이면 돈 잘 벌겠네. 위자료 안 준 거 지금 준다고 쳐. 밥 좀 달라고. 밥?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끝까지 돈 타령, 밥 타령.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밥 달라고 했지? 기다려. 아주 특별한 밥을 줄 테니까. 저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구석에 있던 커다란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추 절일 때 쓰는 굵은 천일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가지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밥이라도 가져오는 줄 알고 입을 해벌리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 받아라. 내 놈한테 줄 건 이것뿐이다. 저는 있는 힘껏 소금을 남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창 마이너스, 차악 마이너스. 으악, 내 눈. 아이고 따가워. 미쳤어. 굵은 소금이 남편의 눈과 입, 상처투성이인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재수옴 붙기 전에 꺼져. 내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옛말에 부정한 귀신은 소금으로 쫓는다고 했지? 너 같은 인간 말종한테는 소금도 아까워. 남편은 눈을 못 뜨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그때 퇴근하던 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다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어머, 이 거지는 뭐야? 김 여사님, 박 여사님, 빗자루 가져오세요. 가게 앞에 쓰레기가 있어서 치워야겠어요. 제 말에 직원들은 대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나와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어머, 미쳤나봐. 어디서 행패야?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요. 남편은 빗자루 세례를 맞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았어. 간다. 간다고. 두고 보자. 독한 년. 남편은 엉덩이를 걷어차이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멀어지는 그 초라한 뒷모습, 30억 자산가라며 거들먹거리던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밟으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직원들을 모두 보낸 뒤 저는 가게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소금을 쓸어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라는 게 꼭 칼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보란 듯이 잘 살고 그 사람은 비참하게 무너진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 그게 진짜 복수구나.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지하 단칸방이 아닌 제 명의로 된 넓고 따뜻한 아파트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그쪽,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서 본인이 버린 행복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사세요. 그게 내가 내리는 벌입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핸드폰 문자가 울렸습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번 주말에 며느리랑 손주 데리고 갈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네. 저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엄마가 제일 맛있는 갈비찜 해놓을게.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말이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까지 살 수는 없나 봅니다. 남편은 30억이라는 큰 돈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썼지만 결국 남은 건 비참한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면 가진 것 하나 없이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아내는 자신을 믿고 사랑했기에 진정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돈 때문에 변해버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주인공처럼 힘든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